안녕하세요. 지역 소멸 돌봄에서 답을 찾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구본상입니다. 자, 우리 사회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를 겪으면서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 활동이 가능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 자체가 줄어가고 있는 형편인데요. 자, 이러한 문제는 지역 사회의 소멸을 앞당기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가운데 충북 증평군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돌봄 정책을 시행하면서 증평군만의 또 특색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야말로 온 마을이 돌봄 공간이 되는 돌봄 도시 증평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군민 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이재영 증평군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나오셨습니다. 네, 자, 그 옆으로 제18회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에서 증평 노인복지관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이분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증평군 노인복지관 정미경 관장님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 옆으로는 2살, 4살, 6살 새 아이와 함께하는 어머님이십니다. 증평에 살고 계신 이지선 씨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년 차 방송인이자 한 아기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손은홍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최대적은 인구 감소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요즘은 모두 다 이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은 어떤지 손은홍 리포터, 요즘 우리나라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2024년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을 보면요.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는 약 5,120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네. 2024년 9월까지 합계 출산율이 0.76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기 울음소리조차 듣기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아마 모두가 실감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말 대한민국의 문제이자 또 각 지역별로는 지역 소멸 문제까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군수님, 증평군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도 증평군은 조금 안정적인 지금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인구 소멸에서 중요한 것이 아마 출산율의 문제일 텐데 저희가 2023년도에 1.07명의 출산율이 기록했으니까 평균보다 굉장히 상회하고 있고요. 또 인구 구조상에 그 가임 여성의 비율이나 아니면 청년 비율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저희 증평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다르게 아마 인구 소멸이나 저출산 문제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실정입니다. 네. 앞서 이지선 씨는 이제 제가 아이가 3명 어머님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 아이들 지금 대략 그 또래 아이들 친구들도 많이 있는 형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증평군이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라인에 이미 그 3남매 키우고 있는 가정이 한 6가정 정도 되고요. 네. 또 지나가다 보면 3명, 4명 이렇게 다자녀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가정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크게는 아동 돌봄 그리고 노인 돌봄, 노인 복지 정책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먼저 아동 돌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의 현재 아동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군수님? 0세부터 2세까지 아동의 비율도 꽤 많이 있어요. 4.1% 점하고 있으니까요. 네. 전체 인구 중에. 그다음에 0세에서 또 8세까지는 6.2%를 점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8세, 8세부터 18세까지 올려다 보면 14.2% 정도, 5,257명 정도가 아동을 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동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건강한. 그렇죠. 편이네요. 건강하고 건전하고요. 예. 또 거기에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커가는 이런 아주 선순환적인 시스템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동 비율은 굉장히 좀 건전하고 또 매우 지역에 의미 있게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군수님, 이 증평군이 출생아율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그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고 컴팩트한 지역이라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는 데 대한 부담감이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낳아서 기르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튼 아무 걱정 없는
그런 지역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바로 돌봄이 될 텐데 아까 이제 아동의 연령을 넓게 보면 18세까지도 사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돌봄 놀이터, 돌봄 나눔터가 필요한 어떤 연령은 증평군에서는 어느 정도 연령으로 한정을 하셨고 특별히 그렇게 또 한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이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되는지 이 문제. 이거는 바로 임산부들과도 이제 직결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어떤 지식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임산부 문화센터를 저희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는데 지식을 좀 같이 가져가주는 이런 산모 임산부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좀 가져가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학년 초등학생들. 저학년. 예, 여기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하교를 하면 네. 집에 오기도 애매한 시간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어디 학원 가기도 또 애매한 시간. 예. 요 시간에 저희가 돌봄 나눔터를 오픈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데 아무데나 오게 되면 아마 돌봐줄 수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들 또 우리 0세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아이들이 본인들이 어떻게든 자기의 그 생활을 한번 그 즐겁게 네.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아마 주로 이용하는 것은 영유아, 그다음에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네.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그 돌봄 나눔터의 프로그램들도 선생님 잠깐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프로그램은 저희들은 이렇게 정규 과정으로 운영하지 않고요. 예. 오는 시간에 맞춰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요. 악기, 그다음에 그 외국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쿠킹, 아주 간단한 샌드위치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군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지선 씨는 지금 이제 증평의 돌봄 나눔터를 네. 아마 아이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다 직접 한번 경험들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현장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좀 따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군청에서 운영하는 돌봄 나눔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토리 도서관, 토리 작은 도서관을 이용을 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아직 2살, 4살, 6살 이렇게여서 이용을 하지 않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정말 자유롭게 또 창의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뭐 기자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마련을 해놔서 아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초등학교에 올라가면 그 돌봄 나눔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또 참여할 수 있어서 좀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이쯤 되면 실제 증평의 돌봄 나눔터의 모습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손은호 리포터가 한 곳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이 초롱이 작은 도서관과 그리고 미루나무 작은 도서관 이렇게 두 곳을 다녀왔는데 아니 세상에 증평군에 이렇게 유익한 곳이 있었다니 역시 아이 낳고 키우기 너무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새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첫눈 내리는 날 다녀왔어요. 좋은 날 골라서 다녀오셨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자, 여기가 맞나? 맞게 찾아온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아직 한 명도 안 보이네요. 제가 지금 잘못 찾아왔나? 돌봄 나눔터라고 해서 지금 찾아왔는데 약간 잘못 찾아왔나? 사실 저는 찾아오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 어머니와 네, 어르신들만 계셔서. 아이들은 2층에 네. 돌봄에 있고요. 그럼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경로당이에요. 여기는 경로당이고 네. 아이들은 2층에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서 여기 내 집처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저렇게 개인기를. 아니 저런 게 사실 사람 사는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세대를 너무 억지로 나눠놓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저렇게 붙어 있다는 게 좋네요. 좋고. 분위기가 또 확 달라졌죠. 우리 어르신들만 계실 때랑 또 다르게.
애들이 너무 편안해 보여. 그리고 전날 또 직접 담근 장을 저렇게 포장을 했었는데 아이들이랑 우리 어르신들이 같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경비 아저씨들, 청소하시는 분들 네. 우리 아이들 보면 장난도 치면서 저렇게. 그냥 그러니까 뭘 해도 귀여우신 거예요, 우리 네, 어르신들은. 맞아요. 뭐 기관에서도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 군수님한테도 한 개 드릴 거고 아, 그래요? 군수님들도 드릴 거고요. 여기 경비하시는 분들 네. 다 하나씩 드릴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너무 따뜻하고 훈훈합니다, 진짜. 여기가 이제 아이들이 주로 있는 2층이거든요. 간식 시간인데 삼겹살 먹네. 어르신들이 직접 만들어주세요. 간식으로 고기가 나옵니다. 아, 드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지금. 자, 맛있게 먹어. 고기 굽는 냄새가 여기까지 풍기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저 간식을 직접 만들어주시니까 사랑과 정성이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직접 다 만들어주시더라고요. 네, 직접 만들어줘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주 저기 좋죠. 너무 행복하지. 이 나이에 선생님이랑 해주니까요. 자, 아이들 표정도 행복하지만 같이 지금 그 계시는 어르신들 표정이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즐거워 보이셔요. 예. 방학 정도 그때 할머니랑 같이 전이랑 샌드위치도 만들었고 그러면서 추억을 많이 쌓았어요 경로당에. 할머니 사랑해요. 자, 공간도 추억을 많이 굉장히 쌓았다 그랬잖아요. 저 예. 사진들 좀 보세요.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네요. 함께한 시간들이 저렇게 사진으로. 조금 전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좀 배치가 돼주면 출근하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일찍 맡길 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퇴근 시간 지나서 오는 학부모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때 인력 배치를 조금 더 해주시면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긴 또 다른 돌봄 나눔터인가 봐요. 네, 여기는 이제 미로나무 행복 나눔터. 자, 오늘은 인터넷에서 동물을 검색해서 워드에다가 만들어냈는 거야. 동물 한번 넣어보자. 동물을 넣고 워드를 만들어보자. 뒤에 보니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엄청 집중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어떤 시간인 거예요? 지금 인터넷 활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1, 2학년이기 때문에 손놀림도 부족하지만 아이들이 집중도도 좋아지고 또 진지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아마 잘하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집중해서 배우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일어가 이거 일어. 전에는 컴퓨터도 관심도 안 가지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커서 유용할 수도 있는 걸 계속 배우니까 뭔가 지능이 상승한 것 같고 선생님 항상 도와주시고 지금까지도 상승시키네요. 간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또 선생님이랑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즐겁게 놀이 체험도 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놀지가 쉽지 않은데 네. 그죠? 기회 제공하는 것 같아서 좋네요. 제가 이제 노년에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아이들뿐 아니라 지역에서 할 게 없더라고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사랑스러워요. 얘들아, 이모가 간식 사왔어요. 제가 또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또 우리 아이들 위한 간식도 준비해갔거든요. 잘하셨습니다. 잘했죠?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바람이 있다면 이 작은 도서관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 엄마 없는 시간에 아이들끼리 서로 이런 또래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즐거운 게임이나 놀이함으로써 애들이 마음껏 웃고 놀이도 하면서 건강해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네.
자, 이렇게 증평군의 돌봄 나눔터 두 곳을 함께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 이제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사실 네. 처음에 만나봤던 곳은 저희가 일견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을 확 깨트려주는 그런 공간이라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현장에 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아이 데리고 이제 증평으로 와야겠다. 진짜 이사를 가야겠다. 정말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곳이라면 정말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내가 뭘 해도 밖에서 일을 해도 참 안심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제가 다른 지역에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살다가 이제 이사를 왔는데요. 네. 그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해서 제가 체감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 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때는 체감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증평에 오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역의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 아이들을 위한 어떤 도구들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자체라고 해서 다 저런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죠. 관심이다. 네, 관심과 또 관심을 넘어서 그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이제 피부에 와닿게 하는가 그 부분이 정말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돌봄 정책의 네. 핵심 요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영상 함께 보셨는데 관장님, 제가 보니까 그 아이들도 아이들인데요.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 표정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아이들보다 더 행복해 보이셨어요. 저희 어르신 이제 노인이 되면 4가지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상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일이 없는 무이고, 또 고독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 도서관에 아이들하고 함께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은 정말 그런 거를 느낄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저런 역할을 부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돌보고 나도 이제는 이제 은퇴한 사람, 사회와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자존감도 올라가시고 행복한 또 아이들한테 행복한 에너지를 얻는다고 그래서 네. 되게 긍정적인 것 같고 저희 엄마는 아이들을 인꽃이라고 해요. 사람 꽃. 네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오히려 어르신들이 또 노후 생활을 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부여가 될 것 같아서 너무도 좋아 보입니다. 네. 보셨던 곳이 이제 1층이 경로당이 있고 2층에 돌봄 나눔터가 있는데 그 관장님들 두 분이 다 교사로 퇴직하셨던 분들이라서 네. 아이들의 심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자원봉사자들께서는 또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일본어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네네. 저 기사를 보고 본인들이 내가 좀 자원봉사로 가르쳐주고 싶다 해서 이분들이 교재를 본인들이 사가지고 오시는데 이게 한 30만 원 이상 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지원해드리겠다고 했더니 아니 내가 좋아서 자원봉사하는데 나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네. 해서 스스로 본인들이 다 챙겨오시고요. 제대로 된 자발적인 공동체가 네. 운영이 돼 있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흥현 관장님 얘기했듯이 전문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사이사이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문 선생님들이 안 계시니까 예. 이제 거기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추진단 내 180명을 저희가 모아놨거든요. 네네. 이분들로 해서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매칭을 할 수 있다. 네. 예. 증평에 지금 아동 이런 돌봄 나눔터가 몇 곳 정도 있을까요? 네, 현재 2022년 증평읍 송산리에 초롱이 작은 도서관을 시작으로 올해 6월 코아루 행복 돌봄 나눔터까지 총 9곳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행복 돌봄 나눔터마다 각각 특색을 반영을 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아이들의 방과 후 교육을 위해서 단순한 놀이뿐만 아니라 배움 위주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나 미술 그리고 악기 배우기 등과 같은 아이들이 충분히 흥미를 가질 만한 배움들을 또 같이 나누고 있어서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네. 저는 시댁이란 친정이 좀 멀다 보니까 혼자서 새 아이 평소에는 괜찮아요. 근데 아이들이 아프다거나 누군가 입원을 해야 된다거나 또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겼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몸이 하나인데 그 세 갈래로 찢어져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가가 다 멀기 때문에. 네, 구분할 그래서 수 없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고충이 있는데 저는 그 증평형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 증평에는 세 자녀가 있으면 군에서 90%를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까지 또 이렇게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네. 아이돌봄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고 행복 돌봄 나눔터 뭐 이런 부분들 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또 청소년 문화 공간 이렇게 따로따로 다 돼 있고 또 다 같이 이용할 수가 있어서 저희 아이들이 이 증평에서 커가면서 자기의 공간이 점점 더 넓어지고 네. 또 더 다양한 공간 또 더 다양한 그런 그 프로그램 또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정말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평형 돌봄에 대해서 저희가 쭉 함께 살펴보고 또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아이들 돌봄도 필요하지만 또 저출산 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역시 인구 고령화 이슈가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료라든지 돌봄에 대한 이런 부분의 돌봄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죠. 유엔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 이상일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 이상일 경우에는 고령 사회, 20% 이상일 경우에는 초고령 사회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제 2025년이 되면요. 고령화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전망인데요. 어르신들은 특히나 또 의료 같은 서비스가 정말 필요하잖아요. 절실한데도 의료나 돌봄 인프라가 부족해서 뭐 적절한 서비스를 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네. 사실 누구나 이제 나이가 들고 누구나 몸이 좀 불편해지는 시기가 오게 마련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아동 돌봄은 이제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경험이라도 있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이듦에 대해서 이제 다 겪게 돼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나이가 들고 몸이 좀 불편해졌을 때 어떻게들 하실까? 머릿속에 잠깐 떠올려 보면 그냥 요양원 같은 데를 많이들 가시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하게 되는데요. 실제 형편은 좀 어떻습니까, 군수님? 예, 맞습니다. 우리 아마 조사에 의하면 우리 그 어르신들의 한 42%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의 42% 정도는 요양원을 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양원은 저희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해서 등급에 따라서 그 비중이 나눠지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집에서 요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재가 요양 서비스가 있고요. 특히 올해 이제 7월 1일부터는 재가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를 시범으로 했다가 전 지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치료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되는 경우에 집에서 요양이 가능하다 하면 집으로 모셔서 네. 집으로 우리 요양 인력들이 가서 돌봐주는 이런 형태의 재가 의료 서비스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재가 서비스와 요양원 가는 이 비율이 상당히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거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이 복지가 신청에 의해서 반드시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는 사람만 받는 혜택이 우리 노인복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을 깨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있는데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각 마을로 우리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해서 아예 상주를 시켜서 네.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고 있습니다. 네.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저희 욕구조사나 이런 부분 하면은 프로그램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는 싶지만 내 다리가 불편해서 가기가 힘들어서 이런 접근성의 문제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오시지 못하면 지역으로 찾아가자라고 해서 온마음 돌봄 센터를 해서 지금 증평읍에 하나, 그다음에 도안면에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들 좋아하시고 자연적으로 지역에 스며든다라는 게 느껴져서 저희도 너무도 좋고 어르신들도 행복하신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관장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야말로 온 마을 돌봄, 노인 돌봄의 현장 증평군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경치 너무 좋네요. 인삼향 가득한 증평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용강 어르신들이네요. 네. 돌봄센터. 이름 자체가 정말 온 마을 돌봄센터.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기 주막거리에서 하루 종일 하고 집혔어. 온마을 돌봄센터를 설치를 해서 그쪽에 온마을 돌봄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밀착형으로 해가지고 1대1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뭐 욕구조사도 진행을 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돌봄사 선생님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바쁘시겠네요, 오늘. 뜯으세요. 일단 좀 배가 좀 차야. 그쵸, 뭐 그쵸. 웃음도 당 나오고.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 프로그램 진행을 할 건데요. 지난달에 여행 다녀오셨던 분들이잖아요. 여행 다녀오셨을 때 제가 사진 많이 찍어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일 잘 나온 사진으로 이 액자 보이시죠? 이거를 꾸밀 거예요. 이 아래에다가. 여행들도 같이 다녀오시고 그러시나 봐요. 네, 1박 2일로 단양에 다녀오셨는데요. 생전 처음 경험이시라고 너무도 좋아하셨어요. 정말 좋으셨겠다. 네. 길게 하고 싶으시면 길게 하셔도 되고. 복지관에 찾아오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고립감이 형성이 되거나 그거를 이제 저희가 막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관처럼 저희가 이제 센터를 운영하고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면서 거기 이제 추후에 나중에도 이제 저희가 의료 쪽도 기회가 될 수가 있다면은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어르신들이 좀 삶의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센터입니다. 심심했지. 뭐 심심했지. 근데 여기는 그냥 틈만 있으면 와서 이런 것도 하고 먹는 것도 잘 주워서 먹고 이런 빵도 잘 먹고 그래서 좋아요. 엄청 좋아요. 이거 이거 휘어도 괜찮아요. 복지관까지 가지 않아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돌봄센터. 분들이 여기다 줄까요? 다 붙이지도 못해? 붙으면 어부랑 붙어가고. 좋지. 이거 남는 거니까 만드는 거. 이런 거 이거 얼마 좋은지 몰라. 우리가. 다 만드셨죠? 내가 만든 거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다 한 거? 다 마르면은 집에 가져가시면 되세요. 오후에 잠깐 오셔가지고 만드신 거 가져가세요. 이발하실 분 있어요? 어르신. 앞쪽으로 가세요. 네.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진짜로 참 고맙습니다. 밖에서 안 자르시고 여기서 자르니까 좀 어떠세요? 아니 우선 돈 안 받고 해주니까 우선 좋고 첫째는 예, 우리는 나가서 또 입원하려면 2만 원씩 15,000원씩 줘야 되는데 우선 돈을 안 받고 하니까 참 좋죠 뭐. 하루하루 지내면서 어르신들 이렇게 표정 보고 또 어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은 전에보다는 매우 긍정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증평 읍내 나가거나 주위 사람들이 저희 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 약간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거나 정말 되게 하여튼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뭐예요? 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인데요. 저희 어르신들이 직접 기르시고요. 직접요? 네. 버섯 업체와 이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버섯 배지를 한 100개 정도 지원을 받고 나서 이제 저희 어르신들이 삶의 몰감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버섯 자조 모임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함께 참여하고 저 기르는데 별로 그렇게 힘이 들진 않은. 네. 그동안에 많이 컸네. 물 주는 거 재미나요. 노인네들. 그래서 이거 당번해가지고서
꼭 그 시간 되면 우리가 와서 2시 와가지고 주고 와서. 이제 전화를 하지. 오늘 이제 6시, 7시, 6시인데 물주로 나와야지. 그럼 이제 주고. 12시인데 물주로 나와야지 하면 주고. 나 저녁 6시에 물주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줘요. 그러면서 또 대화도 나누시고. 그렇지, 이거 하면서 이제 재밌고. 좀 더 크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기반 시설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더 큰 게 한번 해보는 게 저희 목표죠. 인삼 상설 판매장이네요. 인삼초기 그죠, 그죠. 하시러 가시는 인삼. 겁니다. 네. 아, 인삼을 이용한 조격이 있어요? 네. 인삼 조격이요? 어머니 조금 더 올리셔야 돼. 아, 또 요즘 같은 날씨에 조격하면. 네. 너무도 좋아하세요. 저희 요 조격제에 홍삼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격제를 물에 풀어서 홍삼 조격을 하실 거고요. 조격을 하면 몸에 있는 노폐물도 빠지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밤에 숙면을 취할 수가 있대요. 체온보다 조금 높은 한 40도 정도에 맞춰서 조격을 하실 거예요. 이제 조격제 넣어드릴게요. 홍삼 성분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조격하고 나면 몸 되게 개운해지고 좋더라고요. 냄새가 참 좋네. 맞지 맞아? 맞지. 강한 방간 사람들. 그 사람만 온 게. 호강하는 것 같아 오늘. 행복해. 아주 행복해. 아이 좋지 이런 거 안 해봤잖아. 그래. 복지사에서 진짜 호강시켜준다. 이런 걸 보면 더 오래 살아. 아, 차까지 홍삼차. 맛있어요.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예. 피로가 싹 풀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지금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올마을 돌봄센터 최고요. 저희가 영상 함께 봤는데요, 관장님. 일단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표정에서 늘 편안하게 그냥 일상처럼 자주 잘 이용하고 계시구나 이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조금 소극적이라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너무도 좋아하시고 행복해하시고 네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너무도 좋아하십니다. 네, 군수님 이번에 그 증평이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좀 어려워서요. 이게 이제 지금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좀 확장돼 나갈까요? 그 어르신들이 가장 힘든 것이 이제 건강 관리하는 쪽인데 이것이 이제 경증과 중증으로 분리했을 때 중증으로 가는 그 경계선에서 네.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건복지부의 의료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다 체크를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고 식습관은 어떻고 이런 것을 다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료와 연계해서 맞춤형 치료가 될 수 있는 이런 걸로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의료와 건강을 지금 관리하는 이게 우리 복지부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네, 그런 사업들을 다 시행하려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예산일 것 같아서요. 예산 확보 때문에 늘 신경 많이 쓰이시죠. 우리나라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멸 지역에 대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데 네. 소멸기금도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지만 돌봄과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돌봄은 개인별로 지원해주는 수단 같은 성격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돌봄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 이것은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르신,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확충해야 되는데 이걸 저희가 아주 정식적으로 건의서를 만들어서 행안부 장관께도 건의드렸고 또 복지부에도 보냈고 해서 점진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나 또는 우리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그 송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돌봄과 관련된 사업을 끌어갈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이게 네트워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출생 또 고령화 사회 속에서 이 돌봄이라는 키워드, 이 화두가 계속해서 더 어떻게 보면 주목받게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어느새 많이 좀 갔습니다. 군수님 뭐 마지막으로 또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들으면서 함께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그 시책으로 우리가 저출산이나 지역 소멸을 고민을 했었는데 아주 명쾌하게 답은 나오고 있습니다. 돌봄과 관련된 시스템을 확실하게 우리가 준비해 나갈 때 이때는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고 또 아이들을 출산해서 낳아서 기르는데 걱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지역 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 인구가 들어와서 인구가 느는 것보다는 출산을 통하여 인구가 늘고 그 인구가 느는 인구가 지역에서 정든 곳에서 살다가 평생 여생을 마무리하는 그 지역을 저희들은 아마 그 가장 이상적인 마을로 볼 텐데 그런 지역을 만들도록 저희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혼자 할 수 없다는 점일지 모르겠습니다. 다 함께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돌봄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래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최첨단 기기가 아니라 따뜻한 사람 사이의 온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2024년도 어느새 마지막 연말을 달리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또 보내시고요. 또 새로운 새해도 힘차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역 소멸 돌봄에서 답을 찾다 소식은 프로그램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